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장릉 신도시 GTX-A 정차역 확정, 가치 더욱 높아진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 중에서도 장릉 신도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 비해 장릉 신도시는 물론 주변 택지개발지구까지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식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릉 신도시는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고요. 장릉 신도시 이름은 예정지 일대에 흐르는 하천 이름과 관할 행정동 이름에서 따와서 지어졌습니다. 입지적 특징은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와 바로 경계를 두고 있어서 입지는 훌륭한 편입니다. 서울과 이어지는 주변 전철 노선은 경의중앙선 회정역 그리고 3호선 원흥역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두 노선은 장릉 신도시 내부로 연결되지도 않고 일부 접근이 가능한 지역도 있지만 해당 지역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릉 신도시의 실질적인 교통 대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GTX-A 정차역이 장릉 신도시 한가운데 들어오면서 총 10개 정차역 중에서 고양시에만 총 3개 역을 유치하게 되니까 장릉 신도시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GTX-A 노선 확정 소식보다 앞서서 장릉 신도시 도시 내부로 고양선이 이미 계획되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고양선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GTX-A 노선과 어떤 진행상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양선은 현재 본격적인 사업 확정을 위해서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가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100% 개발 부담금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되니까 처음에는 예타 대상이 아니라서 사업 속도도 빠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양선은 예타 대상이 된 것일까요? 우선 예타 대상이 되는 사업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총 사업비의 일부 중에서 국가 예산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무조건 예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규정을 보면 국가 예산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전체 사업비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으면 일반 예타 말고 공공기관 예타라는 것을 별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선은 총 예산이 1000억 원을 훌쩍 넘으니까 일반 예타는 피했지만 공공기관 예타는 받게 된 것입니다. 고양선은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고 현 상황을 철도 사업 진행 과정에 대입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빨라봐야 2028년이기 때문에 장릉 신도시 입주 예정 시기와는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장릉 신도시가 본격적인 입주를 해도 현재 2기 신도시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모습처럼 입주한 지 몇 년이 흘러도 여전히 외부와 연결되는 교통망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장릉 신도시로 직접 들어오는 GTX-A 노선은 어떨까요? 여전히 고양선처럼 계획만 잡혀있을 뿐이고 장릉 신도시 실제 입주가 시작되더라도 도시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GTX-A 노선 역시 개통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애초에 계획된 GTX-A 노선의 공사 진행 계획은 2018년 착공, 2023년 개통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GTX-A 노선은 2018년 착공식만 하고 실질적인 착공은 6개월 뒤인 2019년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GTX라는 특수성까지 감안해서 대략적인 실제 개통 시기는 2026년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릉 신도시 예상 입주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토지보상 계획 수립을 2021년 상반기 중으로 끝내고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넉넉 잡아 2년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각 건설사의 택지 분양이 끝나면 건설사 각자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인 공사 진행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000세대 정도의 단지 하나를 건축하는데 평균적으로 30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장릉 신도시의 예상 입주 시점은 2025년에서 2026년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GTX-A 노선은 운정에서 삼성역까지 구간의 공사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아무리 기존 계획보다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026년이면 무난히 개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선 자체가 가지는 미래가치를 넘어서 장릉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게 생활 편의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시 외부로 연결되는 계획된 교통망이 제때 개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GTX-A 노선은 고양선과는 다르게
장릉 신도시 입주 예정 시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장릉 신도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장릉 신도시 내 GTX-A 정차역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장릉 신도시도 전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정차역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신도시 아파트 가격 편차도 발생할 것이고, 기존의 수혜를 기대하기 힘들었던 지역이 갑자기 직접 수혜를 받는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장릉 신도시 내에 GTX-A 정차역에 들어올 곳으로 유력한 위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화랑사거리 부근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화랑사거리는 장릉 신도시 중심부에 있고 향후 고양선이 개통되면 환승이 가능한 역입니다. 더욱이 장릉 신도시 내부로 GTX-A 정차역이 확정되면서 고양선의 전체 노선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고양선의 원래 계획도인데요. GTX-A 노선이 장릉 신도시 내부로 들어오면서 대곡역에는 고양선이 정차하지 않고 장릉 신도시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고양시청으로 연결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수혜 범위도 달라집니다. 지금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은 장릉 신도시 내에 고양선 정차역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기존 계획대로였다면 장릉 신도시 주민들은 역방향으로 나갔다가 대곡역에서 GTX로 환승을 해서 다시 서울로 들어가야 하는 동선이 됩니다. 그런데 GTX-A 정차역이 장릉 신도시로 들어오면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빨간색 주변 아파트도 고양선을 이용해서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GTX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 이전 노선에 비해서는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인근의 원흥지구 역시 수혜를 받습니다. 장릉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될 쯤에는 원흥지구 아파트는 준공 10년이 넘는 구축 아파트가 되고,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상당 부분 수요를 장릉 신도시로 뺏길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GTX-A 정차역이 화랑사거리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GTX-A 정차역 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고양선이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GTX와 고양선은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죠. 직접 GTX 역세권에 들어오는 원흥지구 아파트는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장릉 신도시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릉 신도시의 유일한 단점이었던 외부 연결 교통망이 보강되면서 도시 전체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입니다. 신도시마다 그럴듯한 교통계획을 마련하지만 실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산이나 위례의 검단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GTX-A 노선은 장릉 신도시의 입주 시기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가치가 큽니다. 오늘의 영상이 장릉 신도시를 관심있게 보고 있거나 주변에 거주 중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